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시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1.42% 상승하면서 3013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1032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0.92% 하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기관과 외국인 오늘 사자세 보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세에 가담을 했는데 이 코스피는 1조 3천억 원 물량을 개인이 덜어냈습니다. 기관은 5,600억 원, 외국인은 8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냈네요.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반대 흐름입니다. 개인이 사자세가 돋보였던 하루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1,345억 원으로 더 많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시장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신광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저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주말에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네. 좋은 곳 갔다 오셨군요. 네, 제주도에 공항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코로나라고 해서 조금 처음 가봤는데 저도 최근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 보니까 날씨가 좋던가요? 최근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제주도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완전 가을 배가 따뜻한 가을이더라고요. 겨울이라서 좀 춥다고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해갖고 갔는데 너무 더워갖고요. 네. 잘못 언제 챙겼어요. 오셨어요?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왔습니다. 1박 2일 다녀오셨군요. 네네. 저도 제주도 정말 가고 싶네요. 네. 네, 여기까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 신광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살펴보기 전에 검색으로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하기 전에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시고요. 오늘 종목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혹시 내 종목 잘 가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줄 평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왕의 귀환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짧고 굵게 남겨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일단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들이 왕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시장이 오늘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섹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좀 시장이 오른다 하더라도 내 거는 오히려 폭락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종목들이 먼저 오르면 또 다른 종목들도 좀 따라서 올라주고, 기존에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 화학, 조선, 철강 이런 종목들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오늘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마 시장은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먼저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내 종목이 안 올라갔다 해서 이제 지수가 올랐지만 내 종목 안 올랐다. 오늘 전혀 나는 체감하지 못했다 이랬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골고루 좀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래 이제 시장이 어떤 부분에 큰 흐름이 바뀔 때
대형주가 이제 먼저 상승하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오르고 항상 우리나라 오늘도 이제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네.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한 7천억, 5천억, 6천억 이 정도 수준이 들어왔는데 일단 개인들은 이제 1조 3천억을 팔았죠. 오히려 코스닥을 샀죠. 코스닥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막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는 이런 종목들이 막 올랐을 때 못 사다가 오늘 급락 떨어지면서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종목도 오늘 급락 떨어졌거든요. 그 전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고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이쪽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 이쪽으로 큰 대형주로 옮겨가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받아내고 이제 그 외국인 기관이 사는 이제 그 전에 안 올랐던 종목들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을 다 개인들이 던져버린 거예요. 일단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대형주들이 방향을 틀면서 앞으로 이제 오늘이 크게 올랐지만 내일부터 좀 크게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그 분위기를 이제 그 조금씩 상승하든가 이제 시장에서 좀 버텨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따뜻하게 바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점점 다른 여러 종목들을 좀 옮겨가면서 아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오랜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좀 대형주들이 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이제 개인분들은 아 이게 또 올라가면서 지수만 끌고 올라가고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또 너무 그쪽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상황 자체를 조금 반갑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갑게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인 코스피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종목들에도 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흐름이 좀 사실 지루해 보이지만 제가 카톡창에서 시장의 요즘에 난이도가 너무 높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지금 보시면 이 하단부까지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초입부에 있어요. 초입부에 있고 코스피는 상승의 여력이 이제 좀 많이 있죠. 이 앞전에 여러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전부 다 그래요. 뭐 포스코, 뭐 한국조선해양의 조선주 섹터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죠. 많이 내려와서 지금 이제 조금 바닥을 잡고 오르려고 하는 그런 초반에 있죠. 이 코스피 지수가 그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의 이제 대장격인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크게 먼저 올랐다면 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계속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혼자 끌고 올라올 것이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디램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런 그렇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회사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안 좋아질 건데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코스피 지수를 돌리려고 하니까 1순위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부터 사는 거죠. 일단 많이 내려와 있고 모든 종목이 다 많이 내려와 있지만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강하게 실적을 돌릴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코스피 지수를 돌리려고 하니까 가장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부터 사는 거예요. 붙어 사서 오늘 올리는 거죠. 반면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그 전에 하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 있다가 반등을 주고 옆으로 겼죠. 옆으로 기면서 좁은 박스권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좁은 박스권 안에 있다가 방향을 위로 틀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죽을 건데 코스닥이 그 방향을 이렇게 위로 틀기는 조금 어렵죠. 이게 만약에 죽을 거였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자연스럽죠. 밑으로 내려오면 시장은 이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을 거였다면 이렇게 이 추세를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반등 주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을 텐데 근데 이 상단의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갈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조금 암시를 미리 했었죠. 미리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코스피가 좀 상승이 나온 건데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승 여력이 훨씬 높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주, NFT 게임주 뭐 이런 관련된 종목 2차 전지 소재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지금 메이저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많이 내려온 종목들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그런 종목들을 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진짜 가장 안 좋은 수는 지금까지 메타버스 못 샀다. 게임주 못 샀다. 근데 오늘 조정 많이 나왔다. 조정 나올 때 지금 잡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잡으면 굉장히 패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까지도 못 샀는데 여기서 좀 더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종목을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어차피 내 계좌에 수익만 나면 되는 거지 뭐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률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냥 절대적인 금액으로 내 계좌에 수익을 내면서 그냥 안전하게 그냥 계좌의 상승만 나오면 되니까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오늘 폭락 떨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이제 내려온다고 해서 이제 좀 저가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종목들 중에 뭐 대형주 위주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먼저 지금 돌았다면 예전에 반도체 섹터하고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율주행 관련주. 그렇죠. 자동차. 네. 예, 자동차죠. 오늘 현대차 그런 어떤 종목들도 조금 네. 반응이 괜찮았고 자동차 섹터들도 네. 예전에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 관련된 그런 주도주로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뭐 화학이라든지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화학 요즘에 유가도 좀 내려오고 있죠. 유가도 네. 좀 내려오고 있고 화학, 뭐 철강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한동안 굉장히 큰 랠리가 나왔었죠. 철강. 뭐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조선 뭐 이런 종목들이 아마 앞으로 이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순환매를 할 거예요. 예, 그냥 반도체가 올라가고 하다가 오늘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어떤 시장의 초입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간 게 아니죠. 반도체 장비주 업체들이 다 움직였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통으로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코스피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자리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 그거를 삼성전자의 바턴을 다음에 자동차가 받을 건지 뭐 조선이 받을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순서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다시 자동차 섹터군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또 만들 거고 또 그다음에 뭐 조선, 그다음에 뭐 철강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에서 오늘 못 올라간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은 안 올랐어, 대형주들 내 종목은 안 올랐어라고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왕의 귀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들의 상승을 그냥 좀 반갑게 보고요. 그동안에 많이 상승이 나왔고 주가가 많이 높아졌던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의 귀환이라는 이야기로 이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한 이유를 또 찬찬히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줄 평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7.1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초반 11만 6,500원 선에서 시작을 해서요. 장중에 12만 1,000원 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디램 업황 개선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디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일단 지금은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죠. 예, 지금 당장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내려왔죠. 너무 많이 내려왔고 네. 너무 많이 내려왔고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은 안 좋아질 거예요. 안 좋아질 건데 다만 그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이제 올라갈 자리에 이제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그 떠오른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두 종목의 그런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 자체가 그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가 뭐 피크아웃 논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계속 부진한 실적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주식은 이제 계속 내려왔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먼저 조금 돌리긴 했었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제 그냥 굉장히 지루한 모양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오늘 약간 서프라이즈로 그냥 좀 올랐죠. 이게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좀 그 금요일 날 상승을 하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그 반도체 쪽에 어떤 관심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 내년에 좀 상반기 메모리 가격이 지금 좀 하락이 예상보다는 그래도 좀 완만하게 조금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제 결국에 지금 메타버스 굉장히 핫하잖아요.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그 메타버스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그런 어떤 서버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그 생각보다는 이제 메모리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어떤 시설 투자라는 게 사실 메모리 쪽에 굉장히 큰 비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오고 있지만 가격이 내려오고 있지만 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냥 오히려 좀 내려오는 하락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어떤 반도체 업황 둔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반영이 다 돼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 13일에 한 9만 원 정도를 터치하고 그리고 와서 좀 이제 그 바닥에 나온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좀 점진적으로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특히 좀 약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다가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거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121선 돌파 매수라기보다는 좀 이제 조정을 좀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살 자리는 아니죠. 예,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따라갈 자리는 아니고요. 일단 그 121선 돌파하면서 좀 이 흐름을 벗겨내는 요 흐름을 지금 요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흐름이 나왔어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이제 올라가다가 한 13만 원 정도 근처 부근, 12만 7천 원, 뭐 13만 원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밟아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주식을 이제 매수하고 만약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순환매 쪽으로 예, 오늘 움직이는 걸 봤을 땐 자동차 섹터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이 먼저 조금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근데 그래도 시장의 대장, 왕의 귀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조금 유심히 보면서 좀 다른 어떤 종목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반영을 했다. 근데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수요에 그런 어떤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그런 어떤 가격 하락 변수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뭐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시장의 공감대로 약간 선취매를 한 거죠. 코스피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할 때 그냥 대장주 쪽부터 먼저 메이저들이 먼저 매수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강하게 들어온 이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다른 쪽의 어떤 섹터에 조금 더 활발하게 좀 불어넣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쪽의 섹터들을 이 종목들을 기준으로 보되 다른 쪽 섹터군들을 조금 같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좀 주도했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나 아니면 게임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오늘 급락했어요.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펄어비스, 첨보, 뭐 LNF 이런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마이너스 10%까지 갔고 얼마 전에 그 게임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가 뭐 어떤 그 게임에 관련된 어떤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NFT 관련으로 게임을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해외에서는 그쪽에 관련된 게임들이 인기예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우리나라 예전에 그렇죠. 이제 바다 네네네. 이야기 같은 데에서 이제 맞습니다. 그 상품권을 뭐 돈으로 환전해주면 불법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게임 뭐 아이템을 이제 뭐 돈을 주고 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지만 게임 자체에서 그거를 이제 NFT 어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코인으로 뭐 지급을 한다든지 뭐 그 NC소프트의 게임을 하면 거기서 코인이 나온다 막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을 게임 업체들이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게임의 그런 어떤 법상으로는 불가하다. 그래서 그런 NFT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그 수혜를 입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되돌림이 좀 필요하고 그 차후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게임주를 잡으면 잘못하면 진짜 고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다시 간다 하더라도 그 NFT 관련 부각에서 다시 간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안 들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이만큼 내려왔을 때 요만큼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잡는다고 치면요. 여기서 이거를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안 들고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앵커님께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만큼의 기간을 네.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가지 못하고 이만큼이 끌려 내려오면 네. 여기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쪽 권역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다시 상승이 와서 본전에 온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매도할 확률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도를 못하면 다시 이렇게 밑으로 끌려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은 올라가면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으니까 일단 들고 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권역에서 사서 들고 있으면 이게 1년 뒤에 제자리로 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도 그 와중에 내가 갖고 있는 여기에 묶여 있는 돈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은 막 움직이는데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계속 안 움직이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은 계속 묶여 있고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시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을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게임주들은 조금 약간 조심하자.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다. 나중에 NFT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신다 하더라도 지금 잡으면 1년 뒤에 진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을 내기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그쪽 섹터는 좀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메타버스하고 NFT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네. 지금의 메타버스와 NFT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게 뭐였냐면요. 신재생 에너지였어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네. 뭐 이런 거였죠. 지금 태양광 풍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죠. 네. 근데 지금 태양광과 풍력 주식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에 대장이었던 태웅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오, 거래가 안 돼요. 네. 예, 상폐되네 만에 그러고 있고 현진 소재 상폐됐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풍력주의 대장은 현진 소재 그리고 태웅 그리고 하나는 또 있는데 용현 BM 오. 그리고 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지금 태웅 현진 소재 그 세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오, 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 것들도 나중에 이 시장이 안 열린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시장이 열릴 때 지금 올라갔던 그 종목들이 없을 수 있어요. 예,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셔야지 지금 올라가는 그 부분에 기술적으로 보셔야지 그 영역에 이게 뭐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로 메타로 바뀌었고 그쪽 메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대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서 10년을 묻어놓는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주식들은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들이 몇 개 없거든요. 예, 몇 개 없어요. 하물며 포스코조차도 10년 전에 가격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는 그 당시에 네. 가격을 그때 포스코 100만 원 간다 그랬죠. 예, 그때 100만 원 간다 그랬는데 그 10년 전에 가격을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고 그 한국조선해양으로 있는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그 삼성중공업 그때 막 6만 원, 7만 원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갔었죠. 삼성중공업 지금 뭐 5천 원이죠, 5천 원. 10년 전에 10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 주식들도 10년을 이어가는 그런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메타버스라는 이 옛날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다가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해서 그거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주가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좀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다른 기존에 올랐던 메타버스와 NFT 게임 관련주까지 또 살펴봤는데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반도체 장비 이 종목들이 잘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오늘 5% 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5.2% 상승을 하면서 74,9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미국에 갔다라는 이 공장을 또 성립을 한다라는 행보 속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강세 랠리를 이어가나라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의 분위기를 보면 그 결국에 주식 시장은 네. 기업들의 투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인들의 소비가 그거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업들의 투자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이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와야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 전에 기존 핸드폰들을 쓰면서 스마트폰의 영역으로 그렇게 커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것들을 사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예.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 미국에 2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 하는데도 어쨌든 인텔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를 인수했죠. 인텔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를 인수하고, 인텔은 원래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를 다 접으려고 했죠. 원래 접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반도체가 모자르고 뭐 하면서 이제 인텔도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만들어 가려고 다시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의 그런 어떤 행보를 보면 큰 흐름에서 시장의 경기는 죽지 않는다, 당분간. 기업들의 투자는 굉장히 활발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들이 결국에 소비의 그런 어떤 지출을 끌어내면서 경기는 당분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에 그런 어떤 불안감은 존재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아직 주식시장은 아직 생명력이 좀 길게 좀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였는데, 네. 움직이는 상승의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예상보다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흐름이 셌는데요. 일단 네. 이 메모리 반도체 이제 설계 업체고요. 이 설계 업체가 설계를 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업체들, 파운드리 업체가 만드는 거죠. 이제 설계를 하는 걸 팹리스라고 하고, 이제 만드는 걸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는 보통 그 만드는 거죠,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를 받아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흐름이 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폭이 이만큼 내려오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내려온 이 종목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건 흐름이 굉장히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런 종목들은 이 앞전에 이 한 2021년도 4월에 고점을 만들고 거의 지금 이제 11월까지 하락했던 거를 단 2거래일 만에 그냥 이 정도 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 매물대가 많은 이 자리에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물이 쏟아지겠죠. 이 한 3, 4개월 동안 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을 주니까 여기서 당연히 본전이 고생을 한 10개월을 이렇게 고생하다가 본전 가격을 딱 주면 여기서 이제 매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거를 이제 사고 끌고 가는 이 주체도 알고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강하게 뚫고 가느냐, 아니면 그 매물을 받아서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의 차원의 문제는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매물이 나오겠죠. 매물이 나오면 좀 받아볼 만한 자리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약간 이런 모양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말고 다른 것도 네, 있나요? 월덱스도 한번 보면, 네, 월덱스 이 살펴보도록 월덱스라는 하겠습니다. 종목도 반도체 액침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반도체 장비 재료, 그 어떤 실리콘,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그런 어떤 재료 업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굉장히 이제 계속 실적 계속 늘어나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네.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21년도 9월 달까지 3분기까지 벌써 작년의 영업이익을 다 찍었죠. 작년에 영업이익을 다 찍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 동안의 그런 어떤 당기순이익보다도 9개월 만에 벌써 이미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다 보니까 그냥 종목이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미 거의 최고가를 찍었죠. 이런 월덱스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을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처럼 많이 올라 있는 어떤 종목들을 잡을 용기가 있다면 이런 종목을 잡는 게 훨씬 낫죠.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적이 받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건전하게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밀고 올라오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올 때 미리 알았던 것처럼 준비해놨다가 여기서 고점을 그냥 딱 갖다 놨죠. 그래서 월덱스 이런 종목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좀 사실 오늘 그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오르기 전에 그 전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원익 QNC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반도체 전공정 소재 업체인데요. 전공정. 반도체는 네.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 있죠. 그러니까 전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페이퍼에 뭐 만들고 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걸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고 네. 그 만들어진 반도체를 이제 뭐 포장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공정 업체 중에 좀 이제 탄탄한 업체죠. 원익 QNC, 원익그룹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 벌써 9개월 만에 아까 그 월덱스처럼 이미 넘어갔고 지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2배예요. 벌써 9월 달인데 작년에 2배고 흐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실적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종목 반도체가 많이 부각을 받았으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그 며칠 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이미 먼저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그런 매기가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오늘 땡기기 전에 미리 이런 종목부터 땡기고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종목이 이제 흐름이 굉장히 잘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건전하게 조정을 많이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를 보면 지금 며칠 전부터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반도체 공정 그런 장비 업체고요. 좀 큰 종목으로는 이제 솔브레인이 있죠.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하이닉스처럼 올라오고 있죠. 하이닉스처럼. 지금 당장은 매물대에 오면서 좀 조정이 나올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관이 오늘 많이 샀죠. 기관이 많이 샀죠. 그러니까 네. 이 기관이 많이 사서 오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샀으니까 내일도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결과론적으로 많이 오른 이유는 기관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추세의 흐름을 보면 조금 이제 지루해질 수 있겠죠. 이틀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조금 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거고 여기가 매물대기도 하고 여기 지금 노란 선으로 매물대죠. 매물대기도 네. 하고 아직은 내려와서 좀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랐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 업체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고 이제 급하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눌릴 수 있죠. 이렇게 눌릴 수 있을 때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모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나 이게 시가총액 2조짜리고요.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그런 회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공정용 이제 그런 화학 재료 업체인데 2차 전지 소재에도 진출을 해서 2차 전지 소재에도 또 이제 그런 어떤 화학 재료들을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니까 일단 좀 관심을 갖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급드린 종목 위주로 한번 보시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 대장주의 삼성전자를 살펴보면서요, 이 소부장의 종목들까지 다양한 반도체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솔브레인까지 또 살펴봤고요. 이 코스피 주도주의 또 귀환으로서 현대차가 지난주에는 자사주를 또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오늘은 국무총리를 만나서 일자리 창출을 합의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시죠. 오늘 4.3% 강하게 탄력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21만 8,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차는 꾸준히 또 오르네요. 네, 일단은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는 걸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딱 생각한 게 그럼 현대차는 하면서 현대차를 한번 본 거거든요. 네. 현대차도 지금 자리를 조금 만들고 있죠. 그동안에 이제 조금 상승을 하고 나서 굉장히 지루한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 앞전에도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애플의 그런 어떤 애플카 이슈가 터지면서 여기서 좀 슈팅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밑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게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그리고 뭐 만도, 현대유아,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의 그런 섹터군들 현대차 그룹주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요 하락 추세를 좀 벗겨내고 21선 위로 올라탔고 그리고 나서 지금 120선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자리를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오르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올라갖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쪽을 좀 땡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자동차 쪽을 좀 관심 있게 조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다양한 여러 사업들 많이 하죠. 뭐 로보틱스 사업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미래의 꿈을 먹고 이제 상승을 하는 건데 뭐 로보틱스, 뭐 미래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뭐 수소 에너지,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걸로 약간 미래 산업의 주도적인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 이제 제네시스가
굉장히 좀 성장세가 굉장히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제네시스가 수입차 못지않게 이제 조금 약간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네시스가 있었는데 지금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를 도요타의 렉서스처럼 좀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지금 제네시스 전시장이나 이런 게 따로 생기고 따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잡으면서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 당장 실적을 찍는데 약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몇 없죠. 전기차 플랫폼을 상용화해서 지금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 몇 개 없는데 이 GMP 기반한 그런 아이오닉 시리즈하고 그리고 GV 시리즈, GV60 전기차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그 GV 시리즈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지금 거의 확정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 발표할 건지 그런 부분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재료도 충분히 또 살아 있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아까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대표적인 종목 구형테크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그런 걸 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상승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지금 다 쉬고 있겠지만 물론 그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그런 어떤 부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 뭐 상신브레이크, 구형테크, 뭐 동양금속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종목들의 자리들을 좀 보면서 어떤 게 이제 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하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어떤 부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지금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을 노리는 게 덜 위험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한 이제 현대위와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예하, 이제 자동차 부품주 여러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자동차까지 살펴보는데 소부장도 또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 클래스 코너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인 상담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소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린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고 계신 가운데 해피님께서는 동국제강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이 성투고님께서는 웹젠, 누니님께서는 세경 화이테크 남겨주셨습니다. 최봉목님께서는 이 바이오 리더스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파랑파랑 내계자님께서는 건설주도 눈물 납니다라고 또 남겨주시고 있는데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건설주 테마는 언제쯤 오를까요? 건설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뭐 GS건설 한번 볼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살펴보고 계시는 중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셔야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건설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건설주 중에도 이제 뭐 대형 건설주들이 있고 뭐 네. 중소형 건설주들이 있고 건설주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나 주택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플랜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주로 하는 회사들이 있죠. 일단 뭐 주택이나 이런 쪽을 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계룡건설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주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건설주가 가려고 하면 경기 자체가 이제 조금 괜찮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이제 그런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조금 약간 순환매적으로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의 그런 대장의 종목군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곽강을 받으면서 건설주가 예전에는 2007년도 막 이럴 때 랠리를 했었어요. 뭐 GS건설이라든지 대림건설이라든지 지금은 DL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GS건설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흐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권역에 있죠. 아까 현대차도 보여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섹터군들이 계속 하향하는 흐름을 보였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모비스 뭐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이거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힘들 만큼, 그러니까 건설주들 언제 올라갈까요? 되게 답답합니다. 뭐 이러실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종목들보다는 훨씬 양호한 섹터예요. 건설주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군요. 네, 뭐 이상한 이제 조그만 종목들, 테마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선주하고 연결돼서 급등했던 그런 건설주인데 그걸 건설주라고 네. 생각하시거나 뭐 벽산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네. 말씀하시면 좀 약간 그건 답이 없는데, 일단 일반적인 대형주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하락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코스피의 지수가 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온기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건설주들도 이 앞전에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있거나 한 건 아니었죠. 다만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건설주들도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해준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가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다른 종목 섹터군들도 전부 다 이런 모양이었죠. 이런 모양이었는데 건설주의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죠. 여기서 지금 일단 지켜주면서 반등은 곧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전반적으로 건설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건설주 중에 좀 약간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금 이제 같이 좀 하락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돌리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것도 보시면 지금 다른 건설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하단을 깨지 않고 그냥 이제 지키고 있죠. 그냥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들고 있으면 굉장히 지루하죠. 안 올라가니까 큰일 날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위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사실 그냥 10%, 15% 안쪽이에요. 어차피 10%, 15%, 20% 안쪽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 10%, 20%는 뭐 빠르면 한 3일, 예, 길면 한 일주일 이 정도의 상승 흐름이면 그냥 그 본전 이상 항상 올 수 있는 그런 권역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렇게 건설주를 들고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관심이 있는 이유가 그 플랜트들을 주로 이제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삼성 그룹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투자를 할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1조 정도를 수주를 받았는데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1조 수주 공시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근데 삼성전자가 예전에 네. 이제 평택 공장을 지을 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5천억 정도 수주를 받아서 공장을 지었는데, 일단 그 이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약간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그런 플랜트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흐름 속에서 수주를 좀 많이 받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투자를 좀 해서 뭐 공장을 짓고 뭐를 하든,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뭔가를 하든, 결국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좀 약간 그런 어떤 초기에 어떤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어떤 수주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중동 플랜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이 그래도 이제 생산 원가가 보통 원유가 사우디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 10불 정도가 그 러시아 같은 경우가 한 20불 정도, 한 15불에서 20불. 이제 셰일 가스 같은 경우가 한 40불, 50불 정도 되거든요. 생산 원가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내기 위해서 쓰는 돈이. 물론 이제 사우디가 10몇 불 정도면은 캐내긴 하지만, 사우디는 원유 자체로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캐는 원가는 싸지만, 사우디가 사실 뭐 50달러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좋은 게 아니죠. 사우디는 평균적으로 7, 80달러 정도는 돼야 나라가 운영이 된대요. 그러니까 네. 캐는 거는 10달러에 싸게 캐지만 그 돈을 갖고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그걸 캐내면서 한 50달러가 원가면 60달러만 받아도 남겠지만, 사우디는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격이 이제
뭐 딱 그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7, 80달러의 원유가 와 있으면서 중동 쪽에서 조금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활발해질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건설주 쪽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주택 관련된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건설에 관련된 어떤 부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 투자들이 좀 활발해지고 원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라오고 그런 쪽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쪽 좀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삼성중공업하고 합병을 하려고 했었죠.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합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보다 네.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이 더 컸어요. 둘 다 회사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플랜트도 만들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을 만들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드릴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석유를 캐는 그 드릴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고 뭐 그러니까 원유를 추출하고 어떤 그런 플랜트도 만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약간 비슷한 구조로 있으니까 둘 다 회사가 어려우니 우리 그냥 하나로 합병을 하자 하고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네. 삼성중공업이 시가총액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회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이제 주가의 평가를 좀 낮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죠. 합병을 반대하면 그냥 주식을 우리가 사줄게라고 했더니 거기에 너무 많은 주식을 이제 그 팔겠다고 이렇게 그 한도를 넘어가 갖고 합병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구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약간 네. 예전에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가 합병을 할 때는 구조를 잘못 짜서 합병을 못했어요. 이거 약간 이거는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거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했고 여기는 그냥 단순히 돈을 너무 많이 들여야 돼서 못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합병에 대한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조선 업황도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 회사들 중에는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주들이 참 안 간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파랑파랑 내계자님께서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1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나머지 상담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 참여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1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2부 때 신광섭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